나토 3종 세트. 이거 워낙 사안들이 많아서 이것도 잠시 기억에서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좀 끄집어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매간 매직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3종 세트를 제공한 것으로 스스로 자백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그리고 그의 맞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동시에 소환됐습니다. 소환 당시 영상 보시죠. 김건희 여사에게 6,200만 원짜리 목걸이 직접 주신 거 맞나요? 목걸이 선물 사위인 박성근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청탁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나요? 비서실장 자리 청탁하신 적 있으십니까? 비서실장 임명 당시에 이봉관 회장 청탁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그래도 공직자셨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보신 것처럼 이봉관 회장은 이른바 이번 3특검 전국에선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온 인물이 됐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더라고요. 약간 전형적인 회장님의 출석 모습을 또 보여줬다. 이런 비판도 받기도 했습니다. 철저히 수사가 돼야죠. 지금 물론 그 목걸이를 받은 김건희 여사는 매우 큰 잘못을 한 거는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의 응당한 이제 벌을 받아야 되겠죠.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근데 사실 그거를 또 사서 전달한 서희건설 회장도 매우 큰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휠체어 타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휠체어 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수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분들도 뇌물을 건네면서 또 본인의 사위에 그 청탁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수사와 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토 3종 세트 6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 2천만 원 상당의 티파니 브로치, 그리고 1,000만 원대 그라프 귀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라고 이봉관 회장은 이미 자수서를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그러니까 뇌물이 의율될 것이냐, 알선 수재가 의율될 것이냐, 이거를 가르는 건 대가성인 거죠? 아니요, 무엇보다도 예. 그거보다는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공모가 인정되어야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뇌물죄는 그 공직자만 범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신분범 그 용어죠? 그렇죠.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공직자와 같이 그러니까 공모하여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 해석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라고 해석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부인 단독으로는 뇌물죄를 범할 수 없고 대통령과 공모한 게 입증되어야만 뇌물죄. 만약에 그게 입증이 어렵다면 공무원의 지위가 필요 없는 범죄인 알선 수재죄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대략 8년 전에 당시 윤석열 검사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이른바 경제 공동체 내지는 공동 지갑으로 박근혜가 받은 것은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다 그래갖고 뇌물죄로 기소했잖아요. 예, 최순실 씨가 받은 건 박근혜가 곧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됐었죠. 한 몸이다, 공동 지갑이다 그래가면서 그 본인이 주장했던 이론에 의하면 공모가 입증이 되든 안 되든 뇌물죄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형량은 뇌물죄가 훨씬 중하죠. 이미 대가성은 거의 명백하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에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주면서 사위의 그 공직 취업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취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총리 비서실장은 너무 고위직 같아서 하여튼 인사청탁을 했다는 취지를 이미 자수한 바가 있으니까요. 대가 관계나 이런 거는 인정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국가 조찬 기도회 예배 초청도 있었고요. 사위 인사청탁 지금 이렇게 자수서에 쓴 내용이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오늘 오후에는 맞사위도 소환이 됐습니다. 장인어른과 사위가 동시에 같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 그 영상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에게 내 비서실장 뽑아달라고 했었다. 그 기자들과의 대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입증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오전 10시에는 이봉근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오후 2시에는 이 사위가 박성근 전 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봉근 회장의 자수서가 김건희 씨의 구속에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은 날 뭐 오전 오후로 출석은 했습니다마는 아마 박성근 이제 전 비서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씨에게는 그 자수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인사청탁을 이제 본인이 이를테면 장인어른에게 총리 비서실장을 가고 싶다고 뭐 말을 한 것인지, 어떤 연유인지 앞뒤 맥락에 대해서 아마 물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청탁을 해서 그 대가로 매간매직의 이제 이 결과물로서 본인이 총리 비서실장을 가게 된 것인지를 알고 있었는지부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수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물어볼 것 같고요. 예. 특히 이봉근 회장이 오늘 진술거부권 행사를 뭐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행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수서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그대로 진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다른 얘기를 할 것인지, 아마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결과에 따라서는 아마 이 사위 박성근 전 검사. 실장도 네. 전 검사도 아마 그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에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 측이 언론에 알린 바에 따르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오늘 조사를 받고 혈압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조서 열람은 하지 않고 오후 5시에 조사실에서 퇴실하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추후 조사 일정은 따로 정할 예정이다라고도 알렸습니다. 한 번 더 부를 것이라는 거를 이렇게 적시를 했고요. 오후 5시쯤 조사실에서 퇴실했으니까 약 7시간 정도, 점심시간 포함해서 7시간 정도를 조사실에서 머물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예, 좀 이정 의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사안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봉관 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해서 말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국가조찬기도회는 이 기도회는 1년에 한 번씩 있고, 이거는 교계에서 굉장히 큰 조찬을 하는, 그 기도와 함께 하는 모임입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꽤 많이 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이건 교계의 목사님들뿐만 아니고 장로들, 그다음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저는 1,000명 넘게 모이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봉관 회장이 이것 때문에 목걸이를 건넸다, 아니면 조찬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뇌물했다, 이것까지는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건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 예, 아마 특검도 방점은 그 비서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 부분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인사청탁의 대가로 어떤 금품을 건넨 것이 조찬기도에 참석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넨 것보다는 훨씬 죄질도 나쁘고, 뭐 나중에 형량을 결정할 때 아니면 어떤 죄명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보다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자꾸 이제 국가조찬기도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봉관 회장이 조찬기도회 회장을 맡고 있고, 인사청탁을 이제 뇌물을 주고 결국에는 자리를 얻었는데, 그 부회장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예. 마찬가지로 근거부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한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자꾸만 얘기가 인구에 회자될 수밖에 없다.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교육위원장까지도 물론 지금 사의를 밝혔지만요. 연결이 돼 있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의구심을 떨칠 수는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